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부쩍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는 아이들도 엄청 많고 감기 환자, 장염 환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독감도 많이 돌기 시작해서 열나는 아이들도 많고 난 아픈 애들을 안 보니까 뭐가 도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제 감기 때문에 사실 막 한 달 내내 약 먹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언제 끊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 정도 콧물 흘리는데, 이 정도 기침하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감기 때 약을 먹어야 하나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이고 안 먹어도 일주일이면 낫는다.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그렇지. 저희 애들도 어린이집 다닐 때 진짜 3돌 안 됐을 때는 이게 끝날만 하면 또 걸려요. 맞아요. 나 1년에 10달은 약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좀 나아졌다 싶으면 또 콧물 흘리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그 약을 먹어야 되냐가 고민스러운데, 코가 딱 떨어질 때까지, 기침을 다 안 할 때까지 그렇게 먹어야 될까요? 그럼 진짜 1년 내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죠.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야 되는 것. 그런 거는 사실 고민의 여지가 없죠. 근데 증상 조절하기 위해서 기침약, 콧물약 이런 거는 그냥 애가 불편하면 먹이고, 저는 낮에 별로 안 불편하면 먹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은 이제 감기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감기약은 치료제라고 하기보다는 증상 조절제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기침을 조절해주고 콧물을 좀 말려주거나 가래를 삭혀주고, 그래서 이 질환 자체가 진행되는 거,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중이염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소지를 조금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증상이 조금 지속된다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을 먹이세요라고 하는 편이에요. 한숨을 자도 편하게 자는 게 아이한테는 좀 도움이 되고, 잘 자야 면역력도 키워지고, 그리고 감기가 좀 빨리 낫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약을 먹어서 병이 진행하는 거를 막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애들이 먹고 자는 거 힘들면 약 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사실 병 자체가 중해서가 아니고 못 먹어서 나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뭐 수족구 같은 것도 약 안 먹어도 낫는데 결국 애들이 탈수돼서 콩팥 나빠져서 응급실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애들은 먹고 자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먹는 거 자는 게 힘들 정도로 막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고 막 자다가 계속 깨야 되고 이러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다른 병에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먹고 자는 거가 괜찮으면 좀 지켜보세요 하는데, 그런 거에 문제 있으면은 약 먹이라고 권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래에서 청진을 해서 혹시라도 기관지염으로 진행이 됐다, 아니면 중이염이 있다, 아니면 축농증, 부비동염이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항생제 같은 거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의사가 이제 그만 약을 먹어도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 먹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은 질병별로 계속 먹어야 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항생제들이 세균들이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를 해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3일, 적어도 5일, 적어도 일주일, 부비동염은 증상 좋아지고 일주일까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항생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선생님께서 언제까지 먹자 하면은 먹고 끝내는 게 맞죠. 이제 다른 감기약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면 중간에 이제 끊었다가 먹었다가 반복하셔도 되기는 해요.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이제 외래에서 오면 사실 그 순간만 잠깐 보잖아요. 얘 청진도 괜찮고 목도 별로 안 보고 중이염도 없어, 증상 보이지 않으면 약 끊어도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병원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가면 기침을 그렇게 해요. 왜냐면 병원은 낮에 오고 애들은 주로 밤에 나빠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방전을 항상 지어주죠. 집에 가져가셔서 하면 먹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끊으십시오. 근데 실제로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요, 감기 걸려보면은 감기인 거 뻔히 알아도 기침하면 너무 힘들어요. 굳이 불편하게 살 이유 없으니까. 또 하나, 이제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도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내내 약을 먹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약들이 있죠. 콩팥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장기 복용을 했을 때 그런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또 약을 중단하면 이제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장기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진짜 많이 듣는 게 1년 내내 이렇게 콧물약 먹고 살아도 되냐고 엄마들이, 아이들. 근데 또 콧물약이 항히스타민제들은 그 세지 않은 약들은요 1년 내내 먹으라고 알러지 약으로 또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어요. 가끔 이제 너무 많이 길게 먹었다, 예를 들어 항생제든 뭐든, 그러면 한 번씩 이제 피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다니시던 병원 선생님이랑 한 번씩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는 병원에 오는 애들이 거의 세돌 전후까지가 제일 많고 그 이후는 감기 걸리는 빈도는 비슷해도 애들이 약 안 먹어도 지나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지고요. 진짜 학교 가고 나서는 거의 약 먹을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아기 때 너무 약 많이 먹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 컨디션 잘 보고 같이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항생제나 뭐 이런 약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